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이제 총선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총선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랑 부동산이랑 지금 분리가 안 되죠. 예전부터 안 됐는데 지난 정권에 이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은 더더욱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총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정치가 더 중요하냐, 부동산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부동산, 내 자산, 내 돈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게 저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뭐냐? 총선이 끝나고 지켜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들여다보면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규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한 가지 놓칠 수가 있는 게 총선이 끝났다고 현재 여당이 바로 규제를 푼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현재 국토부 장관님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취득세라던가 각종 세금과 그리고 금융적 혜택을 부동산 시장에, 그것도 다주택자한테 줄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지켜보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정도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투기꾼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세가 오를 수 없다는 얘기였는데, 보시다시피 일부 단지는 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전세가 반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안 맞긴 한데, 이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 어려워요. 다주택자가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말 그대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예전에 비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도 분명한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건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냐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총선이 끝난 다음을 보겠다는 거는 결국 취득세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미분양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을 뭔가 더 풀어주든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막연하게 총선 이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규제 완화의 방향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지금 만약에 취득세라던가 규제를 그런 식으로 안 풀어주면은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다. 제가 말하는 시장은 수도권 평균적인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성북구나 노도강,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강서구의 구축 아파트 이 정도 있잖아요. 광명시 하안동 요런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 일산 이런데, 일기 신도시 분당 빼고요. 느낌 오시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단지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상승은 가능하다요. 상승은 가능한데 예전 시장에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가 꼬꾸라진 거잖아요. 의정부나 양주나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남양주 다수의 아파트, 저쪽으로는 김포나 인천이나 이런 곳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수직 상승했다가 수직 하락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별도로 없지만 그 당시에 누가 올렸냐가 중요한데, 이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수직 상승시킨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실수요자 섞여 있는 건 맞는데 실수요자랑 투자자랑 동시에 대거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이미 다 퍼져서 쟤네도 얘네도 오를 거라는 믿음이 거의 뭐 믿음으로 바뀌던 단계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그분들이 올렸고 그분들이 내린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야 옛날 고점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 시스템, 지금의 유동성의 강도로는 그 정고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결론을 내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대로 지금 규제가 이대로 있는다면은 일부 아파트 단지는 정고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 말고 예전에 오를 때 조금 더 순차적으로 조금 더 실거주 수요가 많은 곳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고 그게 유지가 되면은 저는 정고점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지금 정고점을 찾아가고 있는 마포의 아파트들, 잠실의 아파트들, 일찌감치 시작됐던 강남의 아파트들, 판교나 분당의 아파트들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고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90% 이상의 대세적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비껴나갔죠. 시장이 예전이랑 체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사실 부동산을 하락시키는 거는 매도자거든요. 매수인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합의하에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비싸지 않게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은 단지는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단지는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적은 건데, 예전에 비해서 이 매도인들의 포지션들이 많이 변했고, 매도인들의 체질도 많이 변했고, 매도인들 자체가 많이 변한 게 많이 날아갔죠. 이 많이 날아간 게 뭐냐면은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22년도 하반기에 7월 달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전세가 매매가가 무너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시장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못 들어왔어요. 왜냐? 이때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다주택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상승하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침체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도인들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헐값에 팔 사람이 적다고요.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이 안 들어와도 시세는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일부 단지는 제가 봐도 투자자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총선 이후에 만약에 현재 야당이 승리한다고 쳐요. 현재 야당이 승리를 해도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취득세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정치를 하시는데 취득세를 풀어줘서 다주택자를 시장에 유입시키면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취득세 풀어줘가지고 다주택자 시장에 유입시키잖아요. 욕먹습니다. 욕밖에 안 먹어요. 표가 내려갈 겁니다.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돼요. 이대로 가면은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전세난이 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규제를 잘 할 테니까 다주택자를 시장에 들여서 전세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자.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정부가 이미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안 돼요. 바꿔 얘기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건데, 전세 사기 아니면 역전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야당이 된다고 해도 얘를 풀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여당이 된다고 해도 풀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제 말은 풀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면 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 반등, 전세가 상승, 이게 멈추지 않고 전세난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이때 월세로도 도망 못 가야 되는데 이 환경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어필을 하느냐? 90% 이상의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던 부분, 3분기 전세가 반등, 전세가 상승, 지금 단지별로 전세 부족해지는 단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그 누구도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뭐 다른 데이터를 받거나 다른 이론을 펼쳤기 때문인데, 저는 수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전세가 때문에 다주택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풀었던 게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선 결과 이후에 타이밍의 차이, 방법의 차이이지 시장 여건이 되면은 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역사적인 건데요. 자, 총선이 끝나고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밈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언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달라요. 그러면 자, 총선이 끝나기 전에, 총선이 만약에 여당이 승리했다, 그러면 규제를 풀 거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저 주변에 적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은 규제를 풀 거다. 왜냐면 대선 공약이니까. 야당이 만약에 승리를 하면은 더 규제할 거다. 이젠 방법이 없을 거다 하시는데, 전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총선 이유를 보는데 사람들이 여당에 미리 베팅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총선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시장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막 엄청난 거래가 안 터져도 시세가 움직여요. 일부 단지들은 이게 점점 퍼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좋은데, 하락 이유, 지금 시장에 실제로 어떤 구성 요소들을 파악해 보시면은 가능한 결정은 빨리 해놓고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총선에서 여당이 딱 이겼어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규제 풀겠다, 선점해야 되겠다, 그때 봤던 금매 잡아야 되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야당이 승리했다, 그러면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처럼 전 여당이 승리하든 야당이 승리하든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다주택자는 시장에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긴 시각으로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총선 앞뒤로 뭔가 이 시장의 흐름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엔 멀리 보면 어차피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정을 좀 빨리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총선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월세, 전세, 그리고 뭐 총선 이벤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맞고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결정을 해놓는 게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거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도 항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장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생각 하시는 분들은 같이 얘기를 함으로써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